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진 풍파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더했던 푸른 용의 해였지만 새해는 그래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을사년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60간지에서 42번째에 해당합니다. 뱀은 12지신 중 6번째 띠로 여러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 동양에서는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 그리고 풍요도 상징합니다. 서양에서의 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인상 깊습니다. 간교하고 영악한 이미지지만 그만큼 영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쪽에선 지혜도 얘기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사악함, 그다음에 남을 해방하고 또 폄하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죠. 역시 구약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청동뱀을 만들어 보고 낫게 했습니다. 이 상징은 지금도 의사협회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 뱀띠라는 표현은 10간 중 을이 결합돼 만들어졌습니다. 을은 봄 기운을 나타내는 목에 속하고 청색을 띱니다. 생동감과 새로운 변화가 연상됩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을사년의 을은 나무로서요. 그런데 그게 푸른 거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그 나무는 어떤 도약이나 또는 성장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뱀은 이 불로서 열정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한편 을사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슬픈 해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있은 지 120년이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살펴야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공휴일은 모두 68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절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일을 쉽니다. 특히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붙고 주말이 2번 끼면서 연휴 열흘이 이어집니다. 활기찬 봄, 또 지혜로운 뱀의 뜻을 품고 있는 을사년. 희망과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2025년을 함께할 푸른 뱀. 뱀은 지혜와 부활, 지역에 따라서는 복과 다산을 상징하고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재생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뱀띠해 특별 전시에 김진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땅을 지키는 12수호신 가운데 6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황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도 또 신으로 또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남 동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띠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2024년엔 대구 각 지역에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중구의회는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서구 주민들은 2024년 한 해 동안도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2024년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제명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유령업체를 차린 뒤 중구청과 1,68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추가적인 수의 계약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수사에서 8건, 경찰 수사에서 9건, 저희가 이번에 찾은 게 40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에서는 수사를 좀 또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를 저희 의원님들 5분의 의견은 이거를 가지고 검찰에 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이나 절차 출연 기관이나 확실하게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다. 배 의원은 구의원 출마 당시 실거주지는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권경수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역시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제명 처분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올해도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평리동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은 분뇨 처리장과 염색 산단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나오는 복합 악취를 줄여달라며 줄곧 요구해왔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달성군 산업단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용역한 사실을 놓고 서구도 용역을 추진해달라며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기초환경시설도 꼭 용역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누구나 투명하고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매년 정보 공개를 통해 얼마나 이제 전년 대비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용역 조사 나선 만큼 이번에 서구의 염색공단 추가적인 요인과 그리고 이제 기초환경시설 서구에 있는 기초환경시설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염색산단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분뇨 처리장 등 다른 기초환경시설까지 다 포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달서구 도원동 일대는 난데없는 실외 골프장 건립 소식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도원고등학교와도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주민들은 비상대책위까지 꾸려가며 강력 반대했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착공계획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자도 여러 차례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여러 분 왔다가 가셨는데 이 자체가 학교에 너무 큰 피해가 있고 학생들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저야 여기서 뭐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정상화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남구청이 2022년 5월 캠핑장을 완공했지만 조성 과정에서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개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남구청은 개장을 강행하려다 시민단체의 고발 예고에 구의회가 운영비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동성로는 지난 7월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대구시와 중구는 동성로를 젊음의 거리로 탈바꿈할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동성로 일대에 95억 원을 투입해 버스킹 성지 조성, 노천 카페 거리 조성 등의 사업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 달서구 동물 화장장 논란, 성서 소각장 연장 갈등 등 2024년 대구 각 자치단체에도 큰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대구 방송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시청자와 구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방송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2,200건이 넘는 뉴스로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를 만났는데요. 이 중에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천예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BTV 대구 뉴스는
한 달 만에 원상 복구, 신천대로 진입 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방송된 3분 14초짜리 뉴스로 총 15만 9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 신천대로 진입로 혼잡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임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차로를 구분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는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월곡로 교통 정체를 경험한 이 일대 시청자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다양한 해소 방안을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회전하는 거 차선을 한 개 더 만들어주고 싶은데 한 차선에서 가니까 차가 다 밀리는 게라 전부 다 끼어들게 해줘. 안 그러면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시청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대구역과 서부정류장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 도입 소식에 7만 5천 명이 선택했고 대구권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여부를 보도한 뉴스도 4만 2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서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순환선을 대구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뉴스에도 3만 3천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된 서구 지역에 서대구역과 서대구를 경유하는 도시철도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이 사업이 현재 용역 중인 결과에 최우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드립니다. 달서구 송현동의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뉴스와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에 각각 2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와 이웃들의 삶을 조명한 뉴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구 노동자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뉴스와 추석을 앞두고 탈북 주민과 쪽방 주민들의 상황을 전한 소식에도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살아야지. 동생 먹고 살아라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동생 살아간다. 오빠가 미안하다. 오빠가 열심히 살게. 이 밖에 월배 차량기지 이전 결정 이후 후적지 개발 방향을 담은 뉴스와 2024년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의정 갈등을 소재로 한 뉴스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뉴스에 꼽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고교 학점제부터 챙겨봐야겠습니다.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교육 방식과는 평가에도 차이가 있어서 학교 현장에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직접 수험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교실을 옮겨 다니며 선택한 수업을 듣고 이수하면 졸업으로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석만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학력 성과를 이수해야 합니다. 내신 등급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개편에 따라 두 가지 평가 방식을 병행해 사용합니다. 절대평가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A에서 2등급까지 평가됩니다. 2등급 이상을 성취해야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상대평가는 학업 성과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성적을 매기는 방식으로 1에서 5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른 과목의 구조도 크게 변합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공통과목은 주로 필수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입니다. 선택과목은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 특성에 맞게 과목 개설을 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등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해야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 시행 첫 해 우선 과목 선택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도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달성군 논공읍 약산 온천호텔 건물이 방치된 지 15년 만에 철거됩니다. 달성군은 이 부지를 매입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건설의 전략 사업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성군 농공읍에 있는 약산 온천호텔 건물. 1990년대 중반 이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가 멈추며 15년 넘게 방치돼 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은 흉물로 전락했고 우범지대로 바뀌면서 동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약산 온천이 중단된 지 한 10몇 년 됩니다. 아주 그 동네 초입에 건물도 또 짓다 말아가지고 아주 우범지로서 보호가 되겠는데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철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의 2개뿐인 정비계획 대상 장기 방치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강제 철거도 가능했지만 보상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성군은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시도했고 최근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약속받는 데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건물 소유주와 긴밀한 협의 끝에 최근에 건축 철거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이 부지를 매입한 뒤 인접해 있는 군 소유 부지를 포함해 50만 제곱미터의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계획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기본 시설인 전시장과 학습관은 물론 스마트팜과 산책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청이 직접 운영하는 달성군 최초 골프장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주민 설명회도 마쳤습니다. 현재는 입지 타당성을 결정하는 전략 환경 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동네 주위에는 장년층들이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학습관이나 뭐 복지시설 같은 거 그런 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는 골프장이 포함된 공공시설로 지난해 개장한 경남 밀양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 원, 전액 달성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2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약산 온천 지구를 지구 지정 30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어 건축물 철거와 부지 매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이 일대를 농어촌 관광의 전략 사업지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2%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4.8%, 전기, 가스 등은 4% 오르는 등 전 부문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 등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가 9% 상승해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상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것으로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해 조사합니다. 남구가 연말 연시를 맞아 재난 취약지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등입니다. 지난 연말 진행한 합동점검에는 조재구 남구청장, 김상열 남부경찰서장, 박정원 중부소방서장이 실무자들과 함께 관문시장과 광덕시장을 직접 찾아가 건축물 안전점검과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의 옹벽 안전점검도 했습니다. 달서구가 도시공원 5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도원공원과 마을마당공원, 오정어린이공원, 한마음공원과 용산어린이공원입니다.
이들 공원에는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아동 범죄 예방 순찰이 강화됩니다. 달서구는 도시공원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아동 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달성군청 내에 위치한 참꽃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광료는 무료이며 전시회 홍보와 작품 운송, 사시 및 철거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예술인들이 전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합니다. 2025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대구 지역의 233개 공립학교에서 12월 2일과 3일 실시됩니다. 이 절차는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 대상자와 보호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남구보건소는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하고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과 진료실이 교체됐으며 방사선 촬영 장비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안군과 협력하여 심리치료 등 필요한 의료 지원과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대구 시민 여러분께 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에도 저희 BTV 대구 방송은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